이제는 서울시 관련된 시정을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하죠. 그리고 나서 이승만 전 대통령의 기념관 건립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승만 기념관 건립 문제는 지난번 이영애 씨가 또 그 후원금을 기부금을 내셔서 또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어쨌든 뭐 서울시도 여기 한 발 얻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민주당 스타 프로젝트 준 우승자 그냥 뭐 상 받았다고 하면 되지 꼭 준 우승자 이걸 쓸 필요는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승자 준 우승자 한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지금 서울시에서 이승만 기념관 건립 부지로 송현공원을 검토 중이라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11월 9일 낮 12시죠. 예. 이때 서울시청을 찾은 이승만 기념관 건립 추진위원회 위원 9명과 만남을 가졌다고 합니다. 오 시장은 이런 의견들을 적극 검토하겠다라는 또 뜻을 밝혔는데요. 이날 만남 이후에 굉장히 많은 또 이야기들이 오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검토 수준을 넘어서 오세훈 시장은 이미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놓은 듯한 그런 뉘앙스도 보인다면서요. 네, 맞아요. 이날 같은 날 네. 오세훈 시장은 이승만 건립관 기념 추진위원들과 예. 오찬 이후에 시장실에서 직접 이제 송영공원내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 검토라는 내용을 제목으로 PPT 자료를 또 만들어서 발표를 했다고 해요. 네. 해당 자료에서는 이승만 기념관 건물 배치도, 면적, 네. 소요 경비 등이 담겨 있고요.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오 시장은 지하 3층에서 5층 규모의 주차장 신설까지 하겠다고 또 이렇게 뜻을 밝혔습니다. 지금 이 정부가 사실 어떤 정부예요? 또 가는 곳마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정말 끊임없이 외치는 윤 정부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 너무 모순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송현공원이 녹지잖아요. 녹지공원이고 보니까 가을에도 서울 아트 위크가 열렸고 여기서 서울 도시건축 비엔날레 조형물들이 전시되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시민들이 그 편안히 쉴 수 있는 공간, 공원처럼 그런 공간을 활용된 곳인데 이게 100년 만에 여기다가 이승만 기념관을 건립하겠다. 그럼 시민들이 즐기는 녹지 공간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결국은. 네, 맞습니다. 작년 10월에 개방된 이후로 혹시 가보셨는지 저는 못 모르겠는데요. 가봤어요, 아직은. 가봤는데 굉장히 예뻐요. 아, 그래요? 꽃도 많고 오. 풀도 많고 굉장히 또 크기 때문에 서울광장의 3배 수준입니다. 37,117만 규모예요. 굉장히 큰 이 경복궁 동판에 있는 규모로서 또 내국인들과 외국인들까지 매우 찾는 장소가 되었는데요. 예. 이것들을 이제 시민들에게서 뺏어서 지금 이승만 건립 이제 기념관을 지금 수집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참, 그러니까 시민들에게 이런 걸 만들어 줘도 부족할 마당에 갖고 있는 것마저 뺏어가지고 이승만 기념관을 건립하는 그게 그렇게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서울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이미 이승만 기념관 건립 추진위 측에서도 송현 광장이 이승만 기념관 건립될 최적의 장소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건립위가 이제 송현하고 공원하고 그다음에 용산공원 그리고 배재학당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부지로 검토를 했었죠. 네. 그러다가 이제 송현공원을 최적의 부지로 선정을 하고 이제 지금 소유주는 서울시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서울시하고 이제 협의를 해온 건데 이게 이제 건립위에서 이곳을 최적의 장소라고 한 거는 일종의 한미 동맹의 상징적인 장소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북으로부터의 그 공격을 받을 것을 우려한 상황에서 미군의 도움이 절실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미국 외교관하고 군인들의 주거공 공간으로 사실 제공을 한 거거든요. 근데 원래 여기 이제 주인은 이씨 왕가였는데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사실 이씨 왕가도 그 관련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접 설득을 했고 그래서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서 송현동 부지를 우리가 써야겠다. 그래서 사실 이제 오랫동안 송현동 부지가 미국인들을 위한 부지로 사용돼 왔죠. 그래서 이제 건립위에서는 이게 이제 한미동맹 70년 한미동맹의 상징적인 장소다. 그래서 최적의 장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하고 이거하고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미 송현동 부지 같은 경우에 사용처가 정해져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2020년도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유족 측은 이건희 컬렉션으로 불리는 미술품 23,000여 점을 국가에 한소원 씨가 기증을 이름이 했죠. 비슷해서 김건희로 부를 뻔했어요. 네, 하도 김건희 하다 보니까 이건희도 지금 김건희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갑자기 저 김건희가 나 깜짝 저도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네요. 아니 원래 남자 이건희가 되라는 의미에서 그래서 그랬군요. 몰랐습니다. 이름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얘기가 있습니다. 예, 얘기는 구영식 기자의 말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예. 이건희 예. 삼성그룹 회장 유족 측은 이건희 컬렉션을 이제 국가에 기증을 했었잖아요. 예. 이것을 문체부에서 그 인근에 박물관, 미술관 등이 또 있고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서울 종로구 송현동 부지를 낙점을 했었는데요. 서울시도 2025년부터 송현동 부지를 이건희 기증관을 품은 송현문화공원으로 조성하는 그런 또 시행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2024년도부터 국제 현상 공모를 통해서 공간 계획안을 또 마련을 했어요. 하지만 또 이것을 지금 이건희 그 삼성그룹 회장 이 모든 뜻이 담겨 있는 거잖아요. 예, 유족들의 그렇죠. 또 뜻이 담겨 있는데 예. 이거를 지금 시민들께 뺏어서 지금 이 찬양에 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 오세훈 서울시장이 본인 입으로 또 약속을 했었어요. 또 이런 가치 이건희 기증관 이외에 다른 시설물을 절대로 짓지 않겠다라는 자신의 과거 약속을 어느새 또 잊은 듯합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이 했던 약속마저도 뒤집는 손바닥 뒤집듯이 그런 행상인데 이제 결국 이런 태도가 최근에 이제 보수 내에서 또 윤석열 정부가 이승만 이제 뭐라 그래야 되죠? 높이기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되살리기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운동들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윤석열 대통령도 사실은 공약으로 이승만 기념관 건립을 외쳤고, 그럼 박민식 보훈부 장관도 이걸 뭐 가장 중요한 뭐 정책 중에 하나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고, 왜 이러는 거예요? 보수는 왜 이승만에 대해서 이런 지금 찬양 또는 뭐 되살리기 이런 운동을 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정통 보수도 그렇고 이제 이명박 정부에서 세력을 확장했던 뉴라이트 그룹들이 사실은 이 이승만을 그 소환을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승만을 되살리는 건 간단합니다. 자기네들 국부를 만들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는 건국의 아버지, 미국처럼 건국의 아버지를 사실 만들고 싶은 건데,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그러니까 그 임시정부 법통을 무시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이제 그 이승만을 되살리려고 하는 분들은 48년이 정부 수립일이 아니고 그때가 건국일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전에 이제 임시정부 법통이라고 하는 게 사실 끊기는 건데 예. 이거는 사실 헌법을 거의 부정하는 반헌법적인 사실 움직임이에요. 그리고 사실 이승만 대통령은 4.19 세력에 의해서 쫓겨난 대통령이거든요. 그리고 맞아요. 저희는 임시정부의 법통과 그다음에 4.19 정신을 계승한다고 그렇게 헌법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4.19로 쫓겨난 대통령을 그렇게 기념관을 공적인 세금을 들여서 지을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사실 거의 반헌법적인 움직임이죠. 저는 윤 정부가 말하는 자유가 자유당의 자유를 말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예전에 또, 자유당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승만 전 대통령 아무리 미화하려고 해도 미화될 수 없는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민간인 학살, 3.15 부정선거, 뭐 4.45 개헌, 뭐 정말 끝없이 나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유를 탄압하고 민주주의 억압한 그런 독재자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어디를 봐야 정말 눈 씻고 찾아봐야 어떻게 건국의 아버지가 되고 어디를 봐야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을 짜 나가려고 하는 건지 굉장히 착잡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이승만 대통령을 숙모하고 또 되살리고 기념관까지 하고 싶다면 그 개헌을 요구하세요. 거기서 4.19를 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보수 세력에 한국 보수 세력에 합당한 이유가 생기겠죠. 뭐 헌법에서도 빠졌는데 뭐 그게 반헌법적이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 헌법 전문을 수정하지 않는 이상 사실 이승만 대통령은 4.19 세력에 의해서 미국으로 도망간 쫓겨난 하야한 대통령일 뿐이거든요. 독재해서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100번 양보해서 정말 추종하는 분들이 자기들이 돈 모아서 한다면 그걸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송현공원이 아니라 자기들 뭐 사적으로 어디 장소를 사든지 뭐 구입해서 하면 되잖아요. 왜 시민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그 좋은 공간을 그러니까 그 국민들이 봤을 때 물론 뭐 추종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4.19 혁명에 의해서 물러난 독재자 그 이승만에 대해서 이미지가 안 좋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기념관을 만드는데 왜 시민들이 함께 사용하는 공간을 활용하냐고요. 제 생각에는 뭐 이승만 대통령 오랫동안 하와이에도 오래 계셨는데 그냥 하와이에서 뭐 좀 거기서 좀 유지들이 돈을 대서 그쪽에다가 기념관을 건립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뭐 꼭 예를 들어서 그 헌법에 어긋나는 대통령인데도 굳이 국내에다가 공적 부지에 공적 자금을 투자해서 할 필요가 있을까요? 정말 서울 한복판에 그런 게 이제 건립이 되면 우리 미래 세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르는 미래 세대라던가 관광객분들이 볼 때는 이 미화된 모습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것은 명백하게 역사 지우개 아닌가. 그러니까. 근데 그냥 저는 그래서 이 박민식 법무장관도 너무 이중적이에요. 광주에 그 누구죠? 중국 그 가서 노래 만드신 분. 이름을 갑자기 정을상. 네, 그 얼마나 공격을 합니까? 근데 그 사람 광주에서 기념공원 만든다니까 그렇게 공격을 해대더니 결국 이승만 기념관 만드는 데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내로남불이죠. 그러니까 이중적 태도 아닙니까? 구영식 기자님 참 언론인. 예, 아니 진짜로 그 독립운동을 반만 인정하는 태도죠. 그러니까요. 예, 저는 진짜로 그 한미 동맹을 이승만 대통령이 상징한다고 한다면, 예. 그리고 또 송현동 부지를 예. 그런 의미에서 추진한다고 한다면, 저는 하와이도 충분히 한미 동맹의 상징적인 장소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한미 동맹이라고 하는 명분이면 미국으로부터도 뭐 지원을 받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기념관 건립과 관련해서. 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굳이 저희가 반응 세금을 굉장히 궁금한데요. 미국에서 어떻게 반응이 나올지. 네. 미국은 독재자를 싫어하거든요. 예, 기본적으로. 예. 근데 그래서 뭐 오바마 바이든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시진핑 독재자라고. 이번 회담할 거 안 들으셨어요, 구영식 기자님? 못 들었는데요. 오늘도 그랬어요? 2번 했답니다. 기자가 참 언론인이 취재를 좀 잘하시기 바라고요. 취재하느라 못 보셨나 봐요. 자, 송현동의 이승만 기념관 부지 쓰는 게 맞느냐 문제와 더불어서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이승만 기념관 건립 자체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봐요.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종하는 분들이 돈 내서 하는 거 그것까지 저는 비판하고 싶지 않습니다. 뭐 이영애 씨가 돈을 냈다 안 냈다 이건 비판의 대상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예, 뭐 할 필요 없어요. 예, 저는 비판 대상 아니라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다 하더라도 전직 대통령의 공과를 따져서 이분의 기념관이 필요하냐 하는 부분은 사회적 논의가 반드시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제 기념관이 대통령 기념관이 제일 많은 곳이 사실 미국인데요. 예, 미국은 맞아요. 거의 모든 거의 대통령의 있죠. 기념관들이 사실 예, 있거든요. 예. 근데 자기가 태어나고 예. 성장했던 곳에 있어요. 맞습니다. 링컨 기념관은 그 일리노이에 있고요. 예를 들면. 저희들도 사실은 대통령 기념관이라고 하는 게 사실 필요해요. 역사적 현장일 수도 있고 그런 교육의 현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도 필요한데, 근데 이제 그럼 모든 대통령의 기념관을 모든 그 공적 세금을 들여서 그건 아니죠. 그거는 사실은 이제 좀 어느 정도 선별이 사실 필요한 거죠. 근데 사실 이승만 기념관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사실 반헌법적인데다가 국민들에 의해서 쫓겨난 대통령인데 예. 이분을 갖다가 아무리 뭐 다 공과 가가 있겠죠.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렇게 국민에 의해 쫓겨난 대통령 기념관을 세금으로 짓는 거는 제가 봐서는 좀 적절하지 않는 것 같고요. 정말 예를 들어서 그 숙모하는 사람들 돈 많은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 사실 돈 내서. 이승만 숙모하는 분들 중에 돈 많은 사람들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분들이 뭐 국민적 모금을 하거나 기업 후원을 받아서 건립하십시오. 뭐 그걸 누가 막겠습니까, 예. 사실? 근데 공적인 자금이 들어가는 건 문제라는 거잖아요, 그렇 그렇죠. 국민을 학살한 사람 아닙니까? 민간인 학살한 사람한테 어떻게 이 국민들의 세금을 갖다가 서울 한복판에 왜 하필 서울 한복판에 왜 하필 이렇게까지 큰 면적을 가지고 또 이 3조 원에 달하는 이건희의 그 유품들에 네. 대해서 또 이제 이 기념관을 만들기로 했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시민들을 뺏어서 지금 오세훈 시장은 지금 본인의 약속까지 뒤엎으면서 이렇게까지 강행을 해야겠냐 이 말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그 의견이 전체로 모아질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일방적으로 지금 현재 시장이고 지금 현재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여야를 떠나서 전체 국민들이나 시민들의 의견이 합의되는 쪽에서 공적 지역이 뭐 땅이든 아니면 자금이든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마쳐야 될 시간입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고 진성준 의원 먼저 가셨지만 우리 진성준 의원 그리고 구영식 참 언론인 그리고 한소원 씨 세 분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저희는 또 2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구영식 씨랑 다음 주에 함께 뵙도록 하고요. 한소원 씨는 2주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그 예전에 사랑과 전쟁 2주에 뵙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